2025년 12월 16일 서울의 연말은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중금리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민준에게 이 모든 경제 지표는 그저 한숨거리에 불과했다. 몇 년 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그는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갈망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헤드라인 하나가 박혔다. 은행들 연 3%대 정기예금 제출 시. 잊고 지내던 예금이라는 단어. 한때 저금리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다시 3%대라는 숫자를 달고 나타났다는 소식은 지친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이 소식이 끝없는 금융 불안 속에서 헤매던 민준에게 새로운 희망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김민준은 은행들 3%대 정기예금 제출 시라는 헤드라인을 보고도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코웃음이 나왔다. 몇 년 전 주식으로 뼈아픈 손실을 경험한 후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갈망했지만 예금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았다. 한때는 스쳐 지나가는 이자에 불과했던 저금리 시대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예금은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안정빵 재테크, 혹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소박한 짠테크라는 고정관념이 그의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작 3%라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갈 텐데 뭘 기대하겠어? 민준의 머릿속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가득했다.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주식처럼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는 예금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졌다. 안정적인 예금과 한 방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확인하는 경제 뉴스들은 온통 변동성 큰 시장 이야기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3%라는 숫자는 너무나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다시금 한숨이 터져 나왔다. 과연 이 3%가 지긋지긋한 금융 불안을 해소해줄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겨우 3%? 그걸로 언제 돈을 모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민주는 과거의 큰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률이라는 생각에 입맛을 다셨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특정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들려왔고, 그런 이야기들은 3%라는 안정적인 숫자를 더욱 시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한때 꿈꿨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예금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젊은 나이에 안전만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불안감과 조급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예금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지루하고 느린 길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3%로는 그 확신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점심시간 오랜 친구 지혜와 함께였다.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경제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금융 지식에 해박한 친구였다. 민준의 우울한 표정을 본 지혜가 물었다. 또 주식 얘기야? 얼굴에 써 있어. 나는 지금 후회 중이다 하라고.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답이 없어 보여. 뉴스에 3%대의 예금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쩌겠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 고작 몇 푼 이자 받으려고 번거롭게 알아봐야 하나 싶고. 지혜는 그런 민준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게 바로 기회야 민준아. 요즘 예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예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뜨고 있어.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테크? 그게 뭔데? 그냥 예금 가입하는 거 아니야?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단순히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예금 상품을 활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거지.
요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 3%대 상품을 다시 내놓고 있어. 예전처럼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야. 지혜는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 예금은 최고 3.25%, 신한은행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은 최고 3.1%, 시수협은행의 헤이에이 정기예금은 기본 금리만으로도 연 3%를 주기도 해. 이 외에도 우리은행, 전북은행, NH농협은행, BNK 경남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3%대 예금 상품을 찾아볼 수 있어. 첫 거래 고객 우대 조건이나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을 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하고.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민준의 잔에 물을 채워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예테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풍차 돌리기야. 매달 새로운 예금 상품에 가입해서 만기 시점을 분산시키는 건데 1년 만기 기준으로 매월 하나씩 총 12개의 통장을 만들면 한 달 간격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금리 특판 상품 나올 때마다 가입하기에도 좋지.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꾸준히 저축 습관도 기를 수 있고. 어때? 꽤 솔깃하지? 민주는 지혜의 설명을 들으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주식이라는 한 가지 투자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금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던 낡고 지루한 이미지가 예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3%라는 숫자가 더 이상 고작 몇 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혜의 조언에 민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퇴근 후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서재로 향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예테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3%라는 숫자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안정성이라는 잊고 있던 가치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예테크를 입력하는 순간 그의 금융 불안은 기대감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민주는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우대금리 조건이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첫 거래 고객이거나 자동이체 같은 조건들 말이다. 또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중도 해지 페널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는 무작정 고금리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읽었다. 민주는 여러 은행의 상품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은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또한 NH농협은행의 NH올원이 예금은 기본 금리만으로도 연 3%를 보장해 우대 조건 충족에 대한 부담이 적어 보였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 예금은 최고 연 3.25%로 가장 높은 금리를 자랑했고, 신한은행의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최고 연 3.1%와 시수협은행의 헤이에이 정기예금 기본 연 3%도 눈여겨볼 만했다. 전북은행의 제일비 123 정기예금과 BNK 경남은행이 더더든든 예금 시즌이 및 더 파트너 예금 역시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첫 예테크 상품을 신중하게 물색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절차도 확인했다. 민주는 지혜의 조언에 밤새 여러 은행의 3%대 정기예금 상품들을 살폈다.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 예금 최고 3.25%, 신한은행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최고 3.1% 등 고금리에 솔깃했지만 막상 가입 페이지를 누르자 난관들이 그를 기다렸다. 최고 금리 우대 조건이 복잡했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자동 이체, 첫 거래 고객 등 다양했다. 우리은행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이나 수협은행 시첫 만남 우대 예금처럼 첫 거래 우대 상품은 매력적이었으나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순 없었다. 농협은행 NH올원이 예금처럼 기본 금리 3% 상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숫자에 현혹될 일이 아니었다. 고금리 특판 상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감되기 일쑤였다. 한정 판매나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 정보 습득 후 바로 가입하기 어려웠다. 국민은행 2025-2차 공동구매정기 예금처럼 판매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수도 있어 최고 금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었다. 과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가치가 있을까? 민주는 다시 회의감에 빠졌다.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3%를 위해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 조건을 맞춰야 하는가? 하지만 정보를 파헤치며 금융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상품 선택을 넘어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는 훈련이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엑셀 파일에 전북은행 JB123 정기예금, 경남은행, 더더든든 예금 시즌익과 더 파트너 예금 등 상품 정보를 정리했다. 꼼꼼한 비교로 각 은행 특징과 우대 조건 경향성을 파악하며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갔다. 민주는 지혜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풍차 돌리기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매달 새로운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에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꽤 번거로웠다. SC제일은행의 E- 예금, 신한은행의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등 3%대 상품들을 찾아 첫 거래, 고객 우대 조건이나 자동이체 조건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시수협은행의 해외 정기예금처럼 기본 금리만으로 연 3%를 제공하는 상품은 복잡한 우대 조건을 피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NH농협은행의 NH오런이 예금도 비슷한 이유로 민준의 선택을 받았다. 매달 한 개씩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풍차 돌리기는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새로운 예금을 개설하고 지난달 예금의 이자가 통장에 찍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밀려왔다. 느리지만 꾸준히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민주는 주식 투자로 인한 불안감에서 점차 벗어났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한번 그를 시험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반등하며 역시 한방은 주식이지 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동료들은 다시 주식 계좌를 열고 투자 수익을 자랑하기 바빴다. 나도 다시 주식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순간 들끓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았던 아픈 기억, 그리고 지금 예테크를 통해 얻고 있는 원금 손실 없는 안정감이 그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았다. 그는 지혜의 말을 떠올렸다. 예테크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이야. 급등하는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매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며 자신의 재무 계획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민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내와 결단으로 자신만의 금융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다. 민준의 스마트폰에는 매달 만기 알림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풍차 돌리기 전략이 어느새 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시수협은행의 해외 정기예금 등 그가 공들여 가입했던 여러 예금 상품들이 차례로 만기되어 원금과 함께 소박하지만 확실한 이자를 토해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것을 보며 민주는 지난 1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자산이 단 1원도 손실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며 밤잠을 설쳤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다. 원금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민주는 예테크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예테크는 그에게 단순히 돈을 불리는 방법을 넘어선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안전한 재테크가 가진 묵직한 힘을 체감하며 자신만의 금융 자산 관리 원칙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다.
이제 민주는 목돈은 안정적인 예금으로 묶어두고 여유 자금 중 일부만 리스크 있는 투자에 활용하자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시작되었다. 안정성만을 좇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까? 예테크를 통해 확립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민주는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그의 금융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한때 그를 사로잡았던 무모한 투자에 현혹되지 않았다. 1년여에 걸친 예테크 여정은 그에게 돈을 불리는 것 이상의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과거 주식시장의 경랑 속에서 좌절했던 그는 이제 안정성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적절한 수익성을 더하는 자신만의 균형 잡힌 재테크 철학을 완성했다. 그는 더 이상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뉴스와 증시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시중은행의 3%대 정기예금 상품들을 살피고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 계획을 세울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다. 어느덧 민주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연 3%대의 금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테크의 가치를 설명해 주곤 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지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그는 신한은행의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이나 시수협은행이 헤이에이 정기예금처럼 실제 3%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을 예시로 들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풍차 돌리기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2025년 12월 16일 연 3%대 정기예금의 재등장은 단순한 금리 인상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중과 같은 수많은 소시민들에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안정적인 예테크가 결코 소극적인 짠테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에 맞는 현명한 금융 선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 민준의 통장에는 비록 드라마틱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안정적으로 쌓인 이자와 함께 흔들림 없는 금융생활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